퇴직금 1억으로 해외에서 살아보기. 59세 퇴직자의 선택은 퇴직 후 한국에서만 살아야 할까? 은퇴 후 어떻게 살지? 이 고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면 당신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59세 퇴직을 앞둔 김영수 씨가며 그는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했고 퇴직금으로 약 1억 원을 받았다. 적은 돈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라면 집값, 생활비, 의료비를 감안하면 1억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돈이다. 한국에서 버티려면 추가 수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삶을 찾아야 할까? 그때 김 씨의 친구가 던진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해외에서 살아보는 건 어때? 그 말에 처음엔 웃어 넘겼지만 점점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정말 해외에서 살면 생활비가 줄어들까? 내 연금과 퇴직금으로 충분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야기하는 퇴직 후 해외에서 살아보기가 당신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실제로 퇴직 후 해외로 떠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를 살펴보자. 1. 태국 치앙마이 60세 한 과장의 로망 실현. 한 과장 60세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용한 곳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물가가 부담이었고 은퇴 후에도 아등바등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 그러다 퇴직 후 태국 치앙마이를 방문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 여긴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 정도면 충분했어요. 서울에서 월세만 해도 100만 원인데 여기서는 그 돈이면 생활비까지 다 해결됩니다. 한 과장은 퇴직금 일부로 태국에서 작은 콘도를 장기 임대했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다. 태국 치앙마이의 장점. 저렴한 생활비 월 100만 원이면 충분. 한국보다 따뜻한 기후, 건강관리에 유리. 한인 커뮤니티 활성화, 외로움 해소 가능. 하지만 단점도 있다. 의료 시스템이 한국보다 부족하다. 중대 질환이 생기면 귀국해야 할 수도 있음. 비자 문제로 36개월마다 체류 연장을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한 과장은 연금과 퇴직금으로 태국에서 반년 마이너스 한국에서 반년을 사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는 노후에는 한 곳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목표를 이루었다. 2. 베트남 다낭 55세 박 사장의 연금 생활. 박 사장 55세는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다가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떠안았다. 다행히 퇴직금과 약간의 연금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살기에는 부족했다. 그러던 중 유튜브에서 베트남 다낭에서는 월 8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영상을 보고 직접 떠나보기로 했다. 그는 현지에서 한 달 동안 살아본 뒤 즉시 결정했다. 여기라면 내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 베트남 다낭의 장점. 한 달 8만 100만 원 생활 가능. 해변과 자연이 가까워 여유로운 삶 가능. 현지 식사가 저렴해 외식 부담 적음. 하지만 역시 단점이 있다. 한국과 의료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 언어 장벽이 있어 초반에는 불편함이 크다. 박 사장은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인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했고 현지에서 소규모 사업을 시작해 추가 수익까지 만들었다. 그는 말한다. 한국에서는 빚을 갚느라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진짜 여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3. 조지아 트빌리시 58세 이 부장의 실험적인 삶. 이 부장 58세는 퇴직 후 한국에서 월세를 살다 보니 생활비 부담이 점점 커졌다. 그러다 조지아는 영주권이 쉬운 나라 중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떠나봤다. 조지아는 살기 저렴하고 특히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 있어 해외 거주가 쉬운 나라 중 하나다. 조지아 트빌리시의 장점. 월 6,080만 원이면 충분한 생활비. 외국인에게 개방적인 비자 정책. 한국보다 저렴한 부동산 가격. 단점도 있다. 한국보다 인프라가 부족하고 대형 병원이 적다. 겨울이 매우 추워서 기후 적응이 필요하다. 이 부장은 조지아에서 온라인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며 추가 수익을 만들었고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생활비 덕분에 진짜 은퇴 후 삶을 즐기고 있다. 퇴직금이 많지 않아도
해외에서는 충분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결론 은퇴 후 해외 생활 가능할까? 퇴직금 1억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만약 한국에서만 살 생각이라면 퇴직금 1억은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생활비가 저렴한 해외를 선택하면 노후를 좀 더 여유롭게 보낼 수 있다. 그럼 당신의 선택은?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것인가? 해외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볼 것인가? 꼭 기억해야 할 것. 1. 해외에서 살아보기 전에 먼저 한 달 정도 체험해 볼 것. 2. 비자, 의료 시스템, 언어 장벽 등 꼭 체크할 것. 3. 생활비와 연금이 충분한지 철저히 계산할 것. 은퇴 후 3. 어디에서 살든 결국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부터 당신의 노후를 준비하자. 퇴직 후 해외 생활 진짜 가능한가? 현실적인 준비와 숨겨진 리스크. 이전 글에서는 퇴직 후 해외에서 생활하는 현실적인 사례를 살펴봤다. 태국, 베트남, 조지아 같은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도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지만 단순히 생활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주를 결정하면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이번에는 퇴직 후 해외 생활을 고려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요소를 과학적,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다뤄보겠다. 단순한 로망이 아닌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해외 거주 전략을 함께 고민해보자. 1. 해외 거주, 내 건강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의료 시스템과 건강 관리 문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싸게 살 수 있다. 는 점만 보고 해외 이주를 고려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의료 문제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과학적 근거 노화와 의료 접근성. 하버드 의대 연구 2020에 따르면 60세 이후 의료 접근성이 삶의 질과 생존율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에서 노년층의 사망률이 최대 30%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즉, 해외 생활을 계획할 때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의 의료 시스템이 어떤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태국과 베트남을 예로 들어보자. 태국은 방콕이나 치앙마이 같은 대도시에는 국제병원이 잘 갖춰져 있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작은 도시나 시골 지역에서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열악할 수 있다. 베트남도 대형 병원이 몇 군데 있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의료 수준이 낮고 응급 서비스가 미흡하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1. 해외에서 장기 거주할 계획이라면 해외 건강보험 국제의료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 병원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는 노후 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 습관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3. 응급 상황에 대비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플랜 B를 마련해 둬야 한다. 결론 비용 절약보다 의료 안전망이 더 중요하다. 2. 연금과 퇴직금 10년 뒤에도 충분할까? 환율과 인플레이션의 함정. 해외 생활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흔히 여기는 한 달 100만 원이면 충분해 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말 10년 뒤에도 그 금액이면 충분할까? 과학적 근거 환율과 인플레이션의 영향. 국제통화기금 IMF 보고서에 따르면 신흥국 동남아, 중남미, 동유럽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연 510%에 달한다. 10년이 지나면 생활비가 최소 1.5배에서 2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환율이 급등하면 퇴직금과 연금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 실제 사례 2018년과 2023년 환율 비교. 2018년 한 달러 1,100원, 2023년 한 달러 1,300원 약 20% 증가. 베트남 동부 END, 태국 바트 THB도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며 물가 상승 중. 현실적인 해결책은 1. 해외에서 거주할 계획이라면 해외 통화 자산 달러, 금 등을 일부 보유해 환율 리스크를 대비하라. 2. 장기적인 물가 상승을 고려해 최소 2030% 추가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 3. 물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해외 이주를 결정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 결론, 단기적으로는 생활비 절약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환율과 물가 상승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3. 해외 생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심리적 안정과 커뮤니티의 중요성. 은퇴 후 해외에서 살다가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외로움이다. 특히 배우자가 없거나 현지 언어를 잘 모르면 예상보다 훨씬 더 외로운 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 과학적 근거, 사회적 고립과 건강의 상관관계. 2019년 영국 의학 저널비 MJ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은 치매와 우울증 발병 위험을 40% 증가시킨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75년간 진행된 연구에서도 사회적 관계가 건강과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발표했다. 실제 사례 62세 김 교수의 경험. 김 교수는 퇴직 후 베트남 다낭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매일 해변을 거닐고 여유로운 삶을 즐길 것이라 기대했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극심한 외로움과 무료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국 커뮤니티를 찾았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 갈등도 많았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1. 해외에서 장기 거주할 계획이라면 한인 커뮤니티나 취미 모임을 미리 찾아보라. 2.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가거나 최소한 몇 달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라. 3. 현지 언어를 조금이라도 배우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결론,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인간관계도 해외 거주의 중요한 요소다. 결론, 해외 이주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생활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해외로 떠나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마주할 수 있다. 의료 시스템, 환율과 물가 상승, 심리적 안정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해외 거주는 철저한 준비가 필수이며 단기 체험 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은퇴 후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하지만 신중한 준비만이 실패를 막을 수 있다. 지금부터 당신의 은퇴 계획을 다시 점검해 보자.